장애인 문화복지신문 415호 제2면 기사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월 7만 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은 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 결과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하는 등 현장 호응도 높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명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23년 12월 선불충 전형 전용 카드를 출시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홍보 연계 등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년 장애인도 일경험을 통해 미래를 그립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3일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BTS의 운영 현장인 한국퀘스토 주 페스토 KR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청년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 BTS은 퍼솔 켈리 코리아 운영기관 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청년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인재 채용 수요가 높은 경영사무, 홍보 마케팅 2개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향상 기회가 제한적인 청년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과 기업이 장애인 인재와 일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동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오늘 방문한 한국퀘스토 주는 전기차 반도체 등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 BTS 5기에 참여한 7명의 청년 장애인에게 경영사무 관련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애 유형과 증상 정도, 역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 맞춤형 멘토를 지정하고 수화통역사, 온라인 참여를 지원하는 등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눈에 띈다. 프로그램 참여 중인 김호호님은 경영사무 실무자로서 필요한 전체적인 시각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매시간, 개개인이 가진 불편함을 최대한 보완해가며 진행되었다는 점이 만족스럽고 감사하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청년 이모호님은 장애인 맞춤 훈련이 많지 않은데 이러한 특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는 일경험 사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2.6만 명 4.8만 명 하고 특히 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상향 등 8.5천억 원 9.1천억 원 플러스 575억 원 장애인 고용 촉진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한파 폭설 대비 장애인 안전관리 및 돌봄 현황 점검.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23일 오후 3시 대전 유성구 소재의 유성종합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하여 폭설 및 한파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안전관리 및 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날 방문은 최근 대설 및 한파로 인한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난방기 및 온수 작동 여부, 실내온도 유지 상태 등 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 장애인들이 폭설과 한파 등으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정윤순 실장은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장애인 복지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추운 날씨에 장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세심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2배 통장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2배 통장 상반기 참가자를 24일부터 모집한다. 자립2배 통장은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자립 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 최대 20만 원을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자립 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이 번지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 원, 도 지원금은 480만 원이며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원금 기준 720만 원, 도 지원금은 1,440만 원 올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3일로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자립2배 통장 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의료급여 혜택 가능.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재산급지 기준을 최근 주택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기존 3급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 서울, 경기, 광역 창원 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8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시 군구, 읍 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가만 전화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 군구청이나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